비트코인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기술이나 금융 같은 걸 생각하실 텐데요.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아주 근본적인 관점, 바로 시간과 희소성이라는 키워드로 비트코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와,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하죠. 이 말을 한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정말 절박하게 이야기합니다.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지키라는 듯한 이 메시지.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핵심입니다. 이 절박함 뒤에 숨겨진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 비트코인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지도 모릅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, 왜 그가 제발 좀 붙들고 있어라 이렇게 간청하는지 그 주장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핵심은 이겁니다. 비트코인은 그냥 새로운 자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.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화폐이자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로 보호받는 디지털 금고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도 팔지 말고 끝까지 정말 꽉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. 좋아요, 알겠습니다. 그럼 이 가치라는 거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등장합니다. 이른바 가치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 비밀은 바로 희소성에 있습니다.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. 우리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드물고 귀한 것에 높은 가치를 매겨왔잖아요. 이건 꼭 돈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. 이 희소성이야말로 거의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신호인 셈입니다.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? 우리가 왜 한정판 스니커즈에 밤새 줄을 서고 세상에 딱 하나뿐인 그림이 수십억 원을 넘나들까요? 맞습니다. 바로 희소하기 때문이죠. 이 개념을 조금만 더 깊게 파고들어서 우리 삶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? 우리 인생이 왜 소중하게 느껴질까요? 바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. 끝이 있다는 사실, 바로 그 유한성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. 사랑도 똑같아요.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단 한 사람과 특별한 감정을 나눈다는 것, 그 자체가 엄청나게 희소한 일이잖아요.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마법처럼 느껴지는 거고요. 자, 여기까지 들으시면, 아니, 예술, 인생, 사랑 다 좋은데, 그래서 이게 돈이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실 거예요. 이제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개념이 나옵니다. 바로 돈은 시계다 라는 아이디어예요. 좀 낯설죠? 근데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입니다. 이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. 궁극적으로 돈은 시간이다. 우리가 왜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쓰나요? 결국엔 시간을 사기 위해서라는 거죠.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,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낼 시간,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. 이 추상적인 개념이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영화 인타임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. 이 영화를 보면 아, 돈이 진짜 시간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. 이 영화 속 세상은 좀 특이해요.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팔에 타이머를 달고 태어나요.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남은 수명이죠. 일을 해서 시간을 벌고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면서 시간을 지불해요. 시간이 0이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.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?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1초라도 아끼려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부자들은 수백 년의 시간을 쌓아두고 아직 여유롭게 살아가죠. 말 그대로 부가 곧 시간인 세상인 거예요. 이 숫자를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100만 초는 겨우 11일인데 10억 초는 무려 31년이 넘어요. 자,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줄 테니 당장 90대 노인이 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? 아마 대부분 안 하실걸요? 우린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. 돈보다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요. 결국 이 영화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. 우리는 더 많은 자유, 그러니까 내 삶을 내 뜻대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.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돈이 곧 시간이다라는 렌즈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좀 심각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바로 우리가 무한 쳇바퀴 위에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.
보통 우리는 재산을 원이나 달러로 계산하잖아요. 근데 문제는 이 돈의 가치가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. 중앙은행에서 계속 돈을 찍어내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죠. 어릴 때 500원 하던 과자가 지금은 1,500원 하는 것처럼요. 바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쳇바퀴의 진짜 의미예요. 내가 열심히 쫓아가는 그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더 빨리, 더 열심히 달려야만 하는 거죠. 마치 영화 인타임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계속 달려야 했던 것처럼요. 그럼 이 끝도 없는 쳇바퀴에서 내려올 방법은 없는 걸까요? 바로 여기서 비트코인이 유한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.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우리가 쓰는 돈은 정부가 원하면 얼마든지 더 찍어낼 수 있어요. 사실상 무한하죠. 하지만 비트코인은요? 처음부터 딱 2,100만 개로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. 절대 그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. 바로 희소성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자산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논리입니다. 비트코인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희소성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보존되거나 또 오를 수 있는 강력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거죠. 끝없이 달려야 하는 쳇바퀴에서 내려와서 내 시간과 노력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유한성에 대한 강한 믿음이 바로 100만 달러라는 어떻게 보면 좀 대담한 가격 예측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. 특히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같은 이벤트가 올 때마다 이 희소성은 더 부각될 거고 이게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거라는 전망인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.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. 돈은 시간이다.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 여러분이 가진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돈을 잃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.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?